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인영입니다. 자, 1월 31일 진짜 1월달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내일부터는 또 2월 1일 또 주말에는 통치구조로 가셔야죠. 자, 1월 31일 금요일 24년 해영 경찰 문제였어요. 재판청구권. 아우, 문제 정말 중요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뭐 다른 기본권 다 주장하고 말하고 다 하는데 그 기본권이 만약에 안 지켜졌을 때 또는 침해당했을 때 마지막 구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솔직히 사상 누각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이 구제 절차에 관한 대표적인 수단적 구제 기본법이 바로 재판청구권 27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문제 정리하고 나서 살펴보죠. 아우, 재판청구권 정리 많이 했었죠.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청구권 해도 끝이 없는 게 우리 수업 아닐까요?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늘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의 반복적인 복습을 위해서는 제가 매일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자, 볼게요. 재판 청구권 27조. 자, 재헌헌법도 쭉 있어 왔는데 1항, 2항, 3항까지. 근데 뒤늦게 뭐가 생겼다? 4항, 요거 8차 5공화국 때 무죄 추정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좀 그죠? 5항, 그래서 요번에는 자, 형사 피해자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재판 절차 진술권. 자, 요거는 5공화국 뒤 8차니까 그 뒤에 들어왔으니까 9차 6공화국 요때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죠. 여기서 형사 피해자는 생명, 신체, 재산상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자, 요럴 때 형사 피해자로서 재판 절차에 들어가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형성 입법, 자, 권이라고 하죠. 법률의 의미는 여기서 법률이 필요하다. 형성 입법권, 요런 아무래도 입법 형성권의 재량이 큰 영역에서 문제였어요. 형성 입법이 필요하다.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고 해서 판례 나오면 자,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 요거 재판 절차 진술권 꼭 정리하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고소하지 않은 요거요. 고소하지 않는 피해자로서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 사건, 이거죠. 그래서 자,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신청 절차를 거칠 수 없고 헌법소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구제. 세 번째, 최근 24년 판례죠. 공갈죄 사건, 공갈죄. 자, 이거 제3범죄인데 친족상도례. 요런 게 예외 없죠. 예외 없다 사건, 예외 없다 사건.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자, 형사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이것도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 사건에서 어쨌든 요거는 헌법소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다음에 공갈죄 친족상도례 예외 없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사건. 이거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형사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아니죠. 자, 무죄추정권은 여기는 자, 재판 절차,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에 들어있지만 이건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거. 재판 청구권보다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 있는 자, 기본권이에요. 5공화국 때 8차 때 처음 들었다. 무죄추정. 무죄추정이라는 거 어찌됐든 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형사상 불이익이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여기는 이제 재판 청구권 문제니까요. 특히 2항은 조문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사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군사법원 재판이 원칙 아니다. 원칙 안 된다. 하지만 예외 있다. 그래서 요걸 여기에 2항에 써놨잖아요. 비상계엄 하에서 또 법률의 근거를 두면 유포 군군이죠. 군군. 이렇게 군용물, 군사상 기밀, 군사상 기밀, 군용물이지 군사시설은 아니에요. 유포, 군군 요럴 때 법률의 근거를 두면 그래요. 일반 사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 조문 암기. 이렇게 하시고. 아니, 여기 사망한 신석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요거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한다, 이런 뜻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 입법 형성 필요
요도 마찬가지로 입법 형성의 재량이 넓은 영역에서 문제로서 법률의 의미 이렇게 법률, 입법 형성이 필요하다. 입법 형성이 필요한 거 여기 형성 입법권 이렇게 두 개 정도는 정리하시고 자 1항은 여기서 따로 쓸게요. 27조 1항 재판 청구권 얘도 법조문 그대로 많이 외우셔야 돼요. 헌법과 법률에 자격이 있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배심 재판, 배심, 참심 이런 것들은 위헌이라는 거예요. 위헌 이렇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하면 배심 재판, 참심 재판은 위헌인데 국민 참여 재판은 이거는 법률상 권리고 그럼 법률상 권리인데 반하나요? 반하지 않아요. 이건 합헌이에요. 합헌. 법률상 권리인데 왜 합헌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의 판단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죠. 그냥 참고 정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이 시퍼렇게 떠있다. 이건 그 정도 의미밖에 없어요. 법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재판이 배심원단이 있는데 또 나이 연령 제한이 여긴 또 20세예요. 자, 배심원 자격이 20세 이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세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합헌이다. 이것도 보셔야 되고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사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도 합헌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판사에게 어떤 재판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합헌. 자, 거기다가 헌법과 법률에 적용 있는 법권에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여기서 법률은 완전 무결한 법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결 이런 거는 없죠. 이런 건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 어디에도 3심제, 대법원이 최종심, 모든 사건의 최종심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럼 이런 건 이런 것들은 법률상 권리로 지금 현재 법원조직법. 그럼 법률상 권리 3개 나왔네요. 국민참여재판, 3심제, 대법원 최종심 이런 것들은 법률상 권리 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말고도 자, 요 치료감호 청구에 관해서 청구에 관한 소송도 법률상 권리, 재심도 법률상 권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죠. 그러면 헌법상 기본권은 뭔데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과 한 번에 법률심을 각각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나오는 게 판례 3개. 법관의 징계에 대해서 대법원 단심 합헌, 변호사 징계 대법원 단심 위헌, 특허사건 특허심판위원회 그건 법원의 재판이 아니죠. 그래서 대법원 단심 위헌. 왜? 사실심이 없어서. 좀 이런 건 정리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신속 공개 그랬는데 보통 최근에 비상상고가 3일 요게 과거에 합헌이었는데 최근에 위헌으로 바뀌었어요. 3일 너무 짧다. 민사상도 5일인데 그래서 보통 5일 이상은 대부분 합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일은 위헌이다. 꼭 생각하세요. 30일, 60일, 90일 행정소송법상 전부 다 합헌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옳지 않은 지문이었는데요. 특허 무효 심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특허심판위원회 특심위가 있는데 그 행정심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치고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거 5일보다 길죠? 합헌이에요. 반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침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신급제도가 몇 개의 신급을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헌법이 전혀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법률상 권리 3심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 형성권에 맡겨지는 것 모든 구제 절차나 법적 분쟁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세 번째, 특수 임무 수행 등으로 인해서 이번 피해에 대해서 특수 임무 수행자의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등을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 이거 뭐예요? 보상심의위원회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도 아니지만 기구 중에 하나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상금 결정되면 특수 임무 수행자 어떻게 보면 HID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특수부대인데 군인에 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받아갔다, 동의했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했다, 지급 결정에 대해서 받아갔다. 그러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이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금액을 또다시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회는 자 보상심의회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때 재판상 화해 이거는 위헌 결정 받았어요. 근데 특수임무 수행도로 인한 피해자 피해에 대해서는 특수임무 수행자 이분들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군인의 주량이니까 그래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판 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일반 사회라고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판례였어요.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서 더 이상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거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분들 군인이기 때문에 보험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들의 무료로 인해서 치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 사회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게 더 이상 보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었지만 이거는 합헌이었다. 네 번째, 헌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군용물에 관한 죄, 나머지는 초초유포, 초독,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초초유포, 군군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반 사회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안 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냥 27조 2항을 조문을 그대로 갖다 놓은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조문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암기하셔야 돼요. 1항, 2항.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옛날 판례를 또 정답 지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하셨죠? 오늘 금요일이었어요. 내일은 통치구조. 같이 오실 거죠? 같이 가요!